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앞에서 너무 신기한 거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좀 긴장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까지 올리브님의 메일 한 통을 시작으로 날아갔다 왔던 그 소소한 경험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 못 느끼셨겠지만 제가 사투리를 조금 쓰거든요. 근데 제가 늘 그래서 처음 인사할 때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네,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우한 형제들 프로덕트 디자인실에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 만들고 있고요. 주로 배달의 민족 공통 지면들의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컴피그에는 저 혼자 다녀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4명에서 같이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이 자세히 보시면 되게 웃긴 사진이거든요. 왜냐하면 요 밑에 계시는 다정님이라는 분은 미국으로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셨고요. 컴피그가 재밌을 것 같아서 참석을 하셨는데 마침 출장차 참석한 나머지 셋과 컴피그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나머지 셋이 뭐 다 파트장, 팀장, 실장 이런 식으로 다 다정님의 상사다 보니 누가 보면 팀원의 휴가를 방해하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사진인 거죠. 참 근데도 저렇게 뭐 보보스들과 함께인 휴가라고 웃음으로 승화시켜 주신 다정님 덕분에 컴피그 기억이 재밌는 기억이 담긴 사진이 되었네요. 혹시 자율주행 택시 타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타볼 수 있게 되었어요. 들어보셨겠지만 웨이모라는 서비스거든요. 원래 일반인들은 탈 수 없었는데 운 좋게도 저희가 딱 갔던 기간에 일반인들한테도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딱 보시면 운전 진짜 잘하고요. 팁 안 줘도 돼요. 팁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기사님이랑 영어로 스몰톡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차도 다 제규어 고급 세단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신세계를 경험을 했는데 이 컴피그랑 관계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왜 공유를 드리냐 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컴피그 2024의 경험이 마치 이 자율주행 택시를 탔던 것처럼 즐겁고 놀라웠던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고 이 정도면 내년에도 올리브님 한번 보내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율주행 택시에 탑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컴피그 후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컴피그는 100개 이상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었고 또 온오프라인 동시에 3일간 진행이 되는 정말 큰 컨퍼런스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10,000명 넘게 참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먼저 가장 기억에 남는 세션 2개만 간단하게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리어스 플레이라는 강연인데요. 이 Not Boring Software라는 회사에 앤디라는 분이 연사로 나오셨어요. 근데 하필 안 보이는 안경을 당일날 저렇게 진짜 끼고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드는 생각은 괴짠가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간략하게 강연을 요약드리자면 뭐 그래픽, 온보딩, 스토리와 같은 게임 디자인 요소를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문제 해결 도구라는 개념을 넘어 사용자의 삶과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메시지가 기억에 남는 강연이었고 아까 그 앞에 안 보이는 안경을 쓰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더 기억에 남는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살짝만 들여다보면 복잡한 날씨 데이터를 실시간 물리 법칙이라는 비디오 게임 기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자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지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단순히 날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만들었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일을 할 때 사용자에게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과 깨달음을 얻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세상에서 가장 촉각적이고 매력적인 체크박스를 만들었던 사례도 소개해 주는데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달성하는 그 순간의 만족감이 정말 중요한데 체크를 하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그 만족감을 충족시켜 주고자 했던 접근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사실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또 뭐 본인들 앱 자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되게 좋았던 강연이라서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Broken Promise of Design System인데요. 디자인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좋다고 생각하셨을 만한 강연인데 연사는 캐시앱의 캠이라는 분이었고요. 다양한 조직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리드해본 그런 경험을 들을 수 있었고 디자인 시스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그런 고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인 시스템은 속도, 응집력, 품질을 향상시키는 세 가지 핵심적인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만이 서비스, 브랜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는 늘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캠이 이 세 가지 핵심 약속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흥미로운 테스트 결과와 함께 소개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속도와 좋은 디자인에 대한 실험인데요. 프로필 화면을 디자인하는데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한 명은 화면을 만들고 한 명은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프로필 화면을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속도적인 면에서 진짜 큰 차이가 있었어요. 캠은 12분, 그리고 동료는 2시간, 이렇게 엄청난 시간 절약을 했어요. 근데 결과물에서는 다른 흥미로운 것들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그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만든 버전은 틀린 건 없었고 요구사항은 다 충족됐지만, 다른 버전은 더 멋진 프로필 전환 영역이 생겼고 자주 쓰는 액션은 꺼내서 편리하게 제공이 되었고 프로필 지면에 맞게 나와 연결된 친구 목록들은 강조되는 등 새롭고 흥미로운 포인트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훌륭한 아이디어는 디자인 시스템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케치나 와이어프레임 등의 창의적인 자유로부터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이 디자이너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경험을 탐구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언뜻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 같고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평소에 또 잊어버렸던 것 같아서 디자인 시스템의 핵심은 뭐지? 라고 만드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이 강연도 나머지 보석 같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앞서 추천드린 2가지 강연 포함 정말 많은 109개나 되는 강연이 유튜브에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강연도 좋았지만 컴피그 자체가 저희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전날에 사전 체크인 행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를 즐겼었는데 참석자들을 위한 목걸이랑 그리고 가방 요거 준비해 주신 거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전역에 이제 퍼져 있는 진기한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중간에 키링 같은 것들은 되게 소유욕을 자극하더라고요. 부스 돌아다니면 하나씩 더 주시거든요. 그래서 모으는 재미가 있었고요. 또 환상적인 날씨랑 저 장소가 정말 한 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나만의 굿즈도 만들고 제공해 주시는 음식이랑 음료 같은 것도 들고 정말 파티하듯이 다양한 국가와 직군의 피그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가 나네요? 네, 제일 인기 많았던 티셔츠 제작 부스. 원하는 티셔츠 색깔이랑 무늬 조합해서 반복되죠. 그 자리에서 굿즈를 뚝딱 만들었는데 아직도 잘 입고 있습니다. 저녁에 댄스 파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DJ님들 선곡에 춤추는 분들을 보면서 이 행사에 진심으로 몰입을 하고 있구나, 시작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하루 만에 제 팔은 다 탔고요. 아, 정말 땡볕에서 타는지도 모르고 놀았던 것 같은데, 행사 당일 날도 보시면 정말 많은 참여자들 덕분에 놀라기도 했어요. 저게 진짜 큰 홀이거든요. 근데 층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그마 플러그인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피그잼을 옮겨온 듯한 부스도 있었고, 너도 나도 메시지 남기시고 계시는 모습이랑 또 인증샷 찍는 것들이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의 메인 세션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웅장하고 되게 쾌적했는데요. 이게 사실 뭔가 연예인들 보는 그런 자리도 아닌데 뭔가 뽕에 차올라서 딜런 계속 인증샷 찍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왜 그랬을까 싶기는 한데 네, 그런 뽕에 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겼던 것은 행사장 주변에 요 마지막 사진 보시면 제플린 광고 트럭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제플린뿐만 아니라 경쟁 서비스, 본인들은 이런 대부 모드까지 해서 $10다 이렇게 하는 경쟁 서비스들의 광고 트럭이 계속 뺑뺑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컴피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보고 웃거나 사진을 찍으셨을 텐데, 뭐 이쯤이면 광고는 성공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그 경험을 해보니 사전 행사부터 그리고 강연, 컴피그 전체 이런 행사 자체가 저희는 이제 너무 좋다는 것을 알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문득 그 본질적으로 피그마 컴피그는 왜 디자이너들한테 이렇게 매력적일까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막 이런
피그마라는 단어만 듣고 이렇게 행사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희 또 프로덕트 디자인실의 리더 관희님의 생각을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피그마가 디자인이라는 도메인을 다루는 남들과는 다른 태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뭔가 다른 태도란 디자인의 영역을 기술회사 관점 그 이상으로 정의하려는 노력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그마 CEO 딜런이 갖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보면 왜 그런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딜런은 이 디자인이란 예술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고, 디자인에서 예술적인 요소를 빼버리고 그냥 문제 해결이라고 정의를 하면 그건 너무 실용성에만 초점을 맞춘 정의가 된다. 그러니까 영혼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표현을 했어요. 본인의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아트와 이런 문제 해결이 함께 할 때 진짜 아름답다라고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밝혀주셨어요. 아시겠지만 딜런은 개발자잖아요. 다 딜런이거든요. 잘 못 알아보실 수 있겠지만 딜런은 개발자인데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았고요. 또 피그마는 툴을 만드는 회사지만 그 너머에 무언가를 계속 고민한다는 느낌이 저는 계속 들었었는데, 아마 딜런의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피그마는 디자이너 특유의 무형적인 자산을 중요하게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무형적인 자산이란 뭐 감각, 창의성, 이렇게 뭔가 정의하기 힘든 것들이죠. 그 사전 체크인 행사를 마련한 것도 이런 노력들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과 이런 공감대를 이뤄서 되게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이런 거 준비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저희도 회사에서 행사 준비하면 이런 부분들을 디자이너지만 좀 까먹는 것 같은데, 피그마는 이런 노력들이 돋보였고, 덕분에 저는 이제 5년 동안 한국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디자이너 친구들 여기서 다 만났어요. 그리고 경쟁 서비스 디자이너 분들도 여기서 다 만났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려는 노력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피스도 곳곳에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 창의성 이런 것들이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사 내내 피그마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무슨 단어일 것 같으신가요? 디자인, 땡큐, 그냥 our community라는 이런 단어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커뮤니티란 그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집단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피그마에서 이런 단어를 이야기 많이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피그마는 지금도 그리고 이미 컴피그 전부터 참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이랑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미 결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you, 너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고 our community 이렇게 다 표현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디자이너들에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컴피그는 매력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올해 가보시지 못한 분들은 내년에는 꼭 컴피그 현장에 직접 참여하셔서 이렇게 컴피그 가실 건가 봐요. 꼭 참여하셔서 커뮤니티로서 동질성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사심이 담긴 장표인데요. 피그마 컴피그 덕분에 우리 우한 형제들의 프로덕트 디자인실도 누군가에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구성원들 덕분에 충분히 매력적이고, 지금 보시면 되게 행복해 하잖아요.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매력적이지만 앞으로 피그마 커뮤니티 이상으로 더 매력적인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되게 소소한 후기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